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개입 48시간 노이퀄런 남은 부분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79쪽에 보면 본문 5에 5-1 축제 발생기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그래서 이제 그 48시간 노이퀄런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시기별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공식 로고가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1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노이퀄런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폭력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빈곤을 상징하는 도시처럼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계기가 되었죠. 이 문화예술기관들이 이제 이 노이퀄런에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지만 이 일기 때만 하더라도 아직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48시간 노이퀄런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독 개최가 아니고 칼막스 거리 축제와 함께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리하르트 플라츠와 칼막스 거리 주변의 25개 구역에서 약 100여 개의 행사가 제1회 48시간 노이퀄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축제는 일부 지역 주민들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초기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가 축제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생산 공간이 아니라 상업 소비 공간이 형성될 뿐이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북부 노이퀄런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거기는 뭐 외국인 이주민들이 주로 살았지만 폭력이나 마약이 난무하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이미지를 특히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에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48시간 노이퀄런이 막 거리 행사 혹은 뭐 조금 큰 규모의 이벤트 정도로만 보도했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주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축제를 알리고 베를린 문화계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요 제1기는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가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노이퀄런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이제 다문화 지역이니까 다양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2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2004년부터 2012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축제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확산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퀄런을 우리가 볼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은 결국 다문화입니다. 거의 뭐 150개국 이상의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야말로 다문화, 다양한 문화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가 2004년도 축제부터 칼막스 거리 축제와는 조금 차별성을 둡니다. 그래서 별개로 칼막스 거리 축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행사 장소에서
북부 노이켈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동안에 북부 노이켈른 지역은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제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북부 노이켈른을 더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강했겠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 색깔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칼막스 글입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이 글이 주위에서 48시간 노이켈른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근데 2004년부터는 지금 여기 동그란 초록색 있죠? 이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북부 노이켈른 모든 지역으로 이제 분산돼서 축제가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8시간 노이켈른이 지금처럼 축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고 점차 성장합니다. 이 북부 노이켈른 전역으로 이제 분산되어서 축제가 개최되니까 북부 노이켈른 지역 전체가 문화예술의 장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죠. 그래서 48시간 노이켈른의 성격을 책임짓는 축제가 이제는 고루 전체적으로 퍼졌죠. 이제 탈중심화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거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죠. 분산된다는 겁니다. 탈중심화가 이루어지고 축제의 개최 목적이 이제 원래의 목적이 정말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노이켈른은 원래 범죄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런 그 스테레오타입,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독일인들이 좀 방문하기를 꺼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축제 때 방문하는 사람들도 칼막스 글이나 헤르만 광장 이런 쪽으로 갔지 북부 노이켈른에는 거의 안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가 예술을 이렇게 전달하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혁신적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북부 노이켈른 지역으로 공연 장소를 이렇게 이제 분산함으로써 이쪽까지 방문객들이 들어오게끔 유도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문객이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이 노이켈른 거리 전체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노이켈른의 다민족성, 문화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이 도시의 매력, 이 도시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뭐 150개 이상의 국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 문화적 경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켈른이 예술과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를 이제 축제의 어떤 대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죠. 165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러한 다문화적이고 다양하면서 또 이런 관용적인 모양으로서 노이켈른의 고유한 어떤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로이츠베르크가 주로 터키계 이주민들이나 독일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면, 노이켈른은 165개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이 노이켈른 네트워크는 지역의 다인종성과 국제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노이켈른이 그동안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오명이 많았던 도시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별로 뚜렷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노이켈른의 이 다문화적 특성이 2000년도 후반부터는 오명이 아니고 이제는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노이켈른 지역의 개성을 이제 살리게 되었죠. 이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켈른은 뭐 연극하는 극장이라든지 콘서트홀이라든지 학교나 카페나 교회나 공원,
또 다리 위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도 개최되었고, 뭐 옥상이든 발코니든 지하실이든 정원이든 거실이든 이런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도 개최되는, 그게 좀 다른 축제와는 다른 특징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고,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48시간 동안 이런 독특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예술가들이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노이퀄렌처럼 이렇게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개인의 사적 공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축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 공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기 표현대로 날 것 그대로, 인위적인 게 아니고 날 것 그대로의 어떤 특징, 그리고 독특한 다문화적 어떤 지역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을 이 축제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축제와는 변별성이 있죠. 그래서 이 48시간 노예쾌연의 타겟 대상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부 노이퀄런 주민입니다. 이 공간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참여와 호응이 없으면은 이런 노이퀄런 구석구석을 공연장으로 만들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지역민들에게 축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를, 지금까지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던 자기 마을을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니까, 노이퀄런 주민 역시 도시의 모든 부분들을 또 자기들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축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지역민들이 아마추어지만 직접 자기들이 참가하든지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축제의 성공에 기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주민들을 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앞서 말했다시피 이 보이스가 사회적 과정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게끔 했던 그런 의도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퀄런의 도시문화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미리 결정 안 합니다. 인위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이 도시문화의 한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개인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퀄런은 주민들이 결국 노이퀄런이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나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노이퀄런 주민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문객의 주 목적이 축제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긴 한데, 이렇게 곳곳에서 분산된 행사장을 찾는 동안에 노이퀄런의 문화를,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축제에 참가해 가지고 이 지역만의 어떤 고유한 자연문화적인 분위기나 다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을 경험하는 동안에 이 방문객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선입견을 서서히 허물 수가 있고, 이제는 노이퀄런을 새로운 눈으로 언론에서만 보도되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가들이 이 노이퀄런의 공간을 사용해서 개성 있는 지역적 문화의 어떤 단면을 이제 반영해 가지고 문화나 예술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퀄런 프로그램에 속하는 다양한 그 팜플렛,
가이드 프로그램을 보면은 노이퀄름만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가이드 프로그램을 보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행사 장소가 있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라든지 골목길의 그 각양각색의 다양한 가게들,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이런 이 지역만의 어떤 일상적인 경관이나 역사 이런 거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 노이퀄른을 다시 본다, 다시 이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가이드 프로그램들이 이 지역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노이퀄른에 대한 선입견을 이제는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예전에 정말 낙후된 뭐 그런 동네들, 뭐 달동네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멍가게가 많이 아직도 남아 있고, 저 산 쪽에 주민들이 높은 곳까지 가서 걸어가야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는 오히려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을 옛날에 어떤 추억의 장소로 보존하면서,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런 쪽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전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현대식 건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뭐 변별력이 없죠. 예전에 어떤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을 오히려 보존하면서 그것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부산에도 그런 곳이 있죠. 그 이름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곳. 그 다음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 그 지역마다 그런 곳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현대식 건물로 다 이렇게 똑같이 탈바꿈하면은 개성이 없습니다. 그죠?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고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이퀄른의 사례를 보면, 그죠? 본문 5-22를 보면은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문화예술의 실험의 장. 이제 문화민주주의와 관련된 표현인데, 그죠? 이 48시간 노이퀄른의 특징이 공간을 이렇게 사적인 개인의 공간까지 개방하고 이런 게 전부 결국은 문화예술적으로 개방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 주최 측이 자신들의 축제의 구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48시간 노이퀄른의 목표는 노이퀄른의 예술과 문화를 강화하고 노이퀄른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 및 또 외지의 예술가들에게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미리 참가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어떤 제한도 없이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이 노이퀄른 문화 네트워크는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 어떠한 규제나 제한이나 한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이나 장르나 정해진 틀이 없이 예술가들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도 뭐 마찬가지고요. 시민도 그렇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자유 참가의 어떤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했고요. 모든 종류의 문화적 예술적 창작을 또 허용하고 고급 문화, 하위 문화 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래서 48시간 노이퀄른은 클래식이나 이제 고급 문화에 들어가죠. 피치, 이게 이제 하급 문화에 들어가죠. 하위 문화에 뭐 퍼포먼스, 전위예술, 콘서트, 전시회, 연극, 문학작품 낭수회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다 선보일 수 있도록 예술 형식이라면 모든 게 다 다채로운 스펙트럼 전부 다 어떤 아이디어도 다 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이 문화한테 특별히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축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급 문화에서는 하이 문화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하이 문화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예교류는 예술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인 참여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 노예교련 주민들이 있는데 참여가 적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48시간 노예교련은 나이나 인종 어떤 출신이나 사회적지 이런 거 다 소홀해서 모든 주민들을 관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관심사와 또 교육 수준도 뭐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교육 수준이 다른 방문객들을 모든 방문객들의 욕구를 다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예켈런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축제는 순수 예술을 보여주고 또 대학의 상아탑에서 예술적 토론을 하는 것에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방문객들이 자신이 축제의 한 부분이구나. 다음 기회에 자신도 이제는 방문만 할 게 아니고 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도 갖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48시간 노예교련은 예술가들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확장된 개념, 보이스가 말했던 이 확장된 개념의 문화예술을 지도하는 것이 이 노예교련 48시간 노예교련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창조성은 전통적 의미에서 보면 예술가들한테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문화 네트워크는 주민들에게 예술을 이렇게 만끽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창의성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양한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공감대도 형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160개국 넘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그동안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다면 이 축제를 통해서 이제 자긍심을 갖고 그 지역 주민으로서 그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상업적 목적이 차단되어 자본에 이제 따라 자본 논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방문객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창의적이고 색다른 예술을 실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축제는 즐기는 창의적 과정과 또 실험적인 어떤 예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교련 48시간 노예교련의 장점입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무료도 관람할 수 있고 또 참가할 때는 정해진 기간까지 사전에 등록해 가지고 물론 독립적으로 재원은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나 언론 개인들이 이 48시간 노예교련을 후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축제는 지자체의 최소의 지원비가 많지 않죠. 최소의 지원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스텝도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이스가 주장했던 대로 이 48시간 노예클럽은 모든 사람이 창조적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발견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민주주의, 모두에 의한 문화예술의 장. 그래서 이 축제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이렇게 보시죠. 이게 2기입니다. 마지막 3기가 이제 축제의 심화기 해가지고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서 글로컬 예술 축제.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예술 축제로까지 이제 발전하는 단계인데 2013년 이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노이켈런의 특징을 보여주는 Werk als lebende Kunstmarke. 잘못했어요. Werk als lebende Kunstmarke. Neo Rauch und Baselitz, ja, halt, man trifft sie. Leute mit viel Geld, die wollen, dass die Kunst ganz teuer wird. 처음부터 안 보여줬죠. 48 Stunden Neukölln ist eine kiezübergreifende Großveranstaltung für Kunst aller Art in Neukölln, die 48 Stunden dauert. Sie will aufzeigen, Kunst ist nicht nur Exponate in Galerien und Museen, Kunst ist auch Exponate in Cafés und Zahnarztpraxen. Und sie hat ein Anliegen, dieses Jahr ist das Anliegen satt. Wer wie satt ist, wer was satt hat, schauen wir uns an. Das ist auch wirklich kein Problem. (1997) kam die Idee auf, ein Festival zu gründen, und die Ursache war, die wir zeigen. Was gucken Sie sich heute? Das Projekt verbirgt sich hier hinter dieser Tür. Also wir vertonen Börsendaten. Also wir machen. Weil wir ein Orchestrion gebaut haben, waren wir irgendwie doch angefixt von der Idee, da eine Maschine hinzustellen. Ich habe das Thema gehört, satt, und mir war
dreamt about spending no money. I only dream about flying above everybody. Konstantin, der Kunstkontakt. Der Name, die Goldene Disco-Faust, was ist schon eher so eine... Und man macht es halt so dann auf einmal ganz bewusst und nicht mehr so, ja, ja. 2 zum Zweiten und 2 Euro zum Dritten. Verkauft an die Dame hier vorne mit der Kaugummi. Von Matthias. Sunglasses 25 von Matthias. Wer bietet diesen ersten Euro? Sonnenbrillen für 1 Euro heute. Oder so? Kann man sich auch noch überlegen, was man nimmt. Der Titel ist unbekannt und Kind ist der Name. Der Künstlerin, des Künstlers. Gut. Wer bietet den ersten Euro? 3 zum ersten, 3 zum zweiten und 4. 4 zum ersten, 5 zum ersten, 5 zum zweiten und 5 zum dritten. Glückwunsch. Das war 48 제가 있지만 Da kommen jetzt nicht drüber, muss man Ob religiös, interkulturell oder generationsübergreifend. Es ist wohl das Allerspannendste, was ich mir vorstellen kann, einen komplett neuen Blickwinkel einzunehmen. Hier im Blickwinkel, sondern auch 2 Projektstrecken. Das Labor Urbanes Altern und Kunst und Kult Stimmen der Religion. Im Labor zeigen Installationen, Performances und Ausstellungen, was eine Generation, die im jungen Berlin normalerweise nur zu gern übersehen wird, eigentlich bewegt und beschäftigt. Die Projektreihe Stimmen der Religion bringt 5 in Berlin lebende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mit unterschiedlichem kulturell-religiösem Hintergrund mit 5 verschiedenen Glaubenseinrichtungen zusammen, die nicht ihre eigenen sind. Es gilt im Dialog, gemeinsam einen Perspektivwechsel zu gestalten. Ich begrüße Sie ganz herzlich zum diesjährigen Festival 48 Stunden Neukölln. Und 80 Moscheen in Berlin ist die hinter uns eine ganz besonders prachtvolle. Und dabei auch vor allem Respekt, Dankbarkeit und Begeisterung zeigt. Und das bedeutet, also vom Respekt zur Dankbarkeit, weil nicht nur alles wichtig ist, sondern auch sozusagen eine Gnadengabe ist an den Menschen. So an viel Musik und Tralala, Tanz, da wäre die Moschee dynamisch gesehen etwas sehr Tolles ist, mal auch das für uns auch etwas Neues, mal so die Sterne zu sehen oder das
religiösen Zeremonien praktiziert. Und genau das, also die Puja-Zeremonie, werden wir uns jetzt genauer anschauen können und ein Gespräch führen mit der Künstlerin, die eigentlich aus einem griechisch-orthodoxen Hintergrund kommt und hier in den letzten Monaten das geschaffen hat, was wir uns gleich genauer anschauen. Eigentlich ist das nur für unsere Kinder, wir sind alle hier in Urlaub gehen, die Kinder nur einen Monat in Indien. Deswegen waren hier Kinder geboren, die wollen wissen, was unsere Ganesha ist, was unser Tempel ist, was unsere Brüdergemeinde und ebenfalls ein Wie war das denn überhaupt für Sie, als Sie es erstmal gehört haben, Sie sollen ja mit einem doch muslimischen oder eher... 영상에서 이 정도 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3년도부터 보면은 각국의 이제 이런 종교든 그 나라의 문화를 이제 좀 더 소개하고 이때부터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외국 방문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이제 축제로 말도 좀 하게 됩니다. 이 48시간 노이켈레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축제 초기에는 좀 사람들이 회의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성공을 별로 기대 안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오히려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하면서 언론이나 제도권에서 또 예술계의 관심을 이제 끌었고 노이켈런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이 48시간 노이켈런이 누구나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도 뭐 1000개 정도 또 방문객도 8만 명 정도 이렇게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제는 이루고 세계적 축제가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3기는 참여하는 집단이 세계적 차원, 인터내셔널한 그런 차원까지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축제를 질적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글로컬 축제로 심화되는 시기가 제3기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1999년도 개최 당시에는 주류 언론들이 이 노이켈런 문화를 좀 경멸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서 노이켈런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상업이든 정파적이든 종교적이든 그런 성향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범위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8시간 노이켈런의 위상이 이제 정립되고 이제는 양적 확대에 맞게 질적 수준도 제고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이전의 문화예술축제는 예술축제로 한정해서 뭐 힙하다 하죠. 보통 우리가 힙한 노이켈런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DJ 클럽 문화 이런 거는 프로그램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2013년부터 해마다 페스티벌 테마를 선정해서 개별 참여 작품들의 너무 그 주제가 없는 임의적인 거는 좀 2014년부터는 조금 제한하고요. 왜냐하면 양적인 것보다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제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예술이든 전시회, 영화 공동 프로젝터, 뭐 낭독, 토론, 음악, 춤, 퍼포먼스, 연극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해마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이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축제의 테마가 문화 네트워크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했던 이 축제니까 문화 네트워크는 축제의 테마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이슈를 주제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이슈를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예술적 요구사항에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는 주제가 관점의 변화, 2014년에는 주제가 용기, 2015년에는 SOS, 예술이 세계를 구한다, 2016년에는 포만, 2017년에는 그림자, 2018년에는 새로운 진품성, 2019년에는 미래,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이제 축제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성장에 초점을 이제 맞춘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예전보다는 조금 프로그램 숫자는 이제 축소되었지만 2013년부터 18년까지 방문객은 평균 7만 명 정도로 방문객 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제3기는 이렇게 북부 노이퀄런 지역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수용하는 이런 개방성, 그리고 보편적인 테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예술 축제로 발돋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물론 이건 이제 노이퀄런의 2013년부터 18년까지의 현황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거고요. 방문객 숫자도 나오죠. 유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해가지고 영아트 노이퀄런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가 2011년 영아트 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6살부터 21살까지의 차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원래 초창기에 1999년에 48시간 노이퀄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유소년을 위한 행사나 이 유소년들이 직접 꾸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래서 2014년부터 이런 유소년의 눈높이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영아트 노이퀄런을 따로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을 이제 제공했고요. 이 영아트 노이퀄런은 그 영아트 노이퀄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퀄런시 청소년 담당 부서, 그 다음에 30개가 넘는 유소년 기관, 또 학교, 이런 곳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서로 이루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북부 노이퀄런 지역의 여러 학교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이 영아트 센터는 예술 워크숍도 이 학교와 함께 예술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이 자원봉사하는 노이퀄런 지역 예술가들이 이 영아트 노이퀄런 주제에 맞게 미리 축제가 개최되기 한 6개월 전부터 학생들이 작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영아트 노이퀄런 때 전시가 되고, 또 영아트 노이퀄런은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자신들의 관심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예술가라고 말한 그 보이스의 말처럼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감성을 새롭게 키워나가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걸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아트 노이퀄런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아트 노이퀄런 홈페이지.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상 영아트 노이퀄런 센터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습득하도록 기회를 준다는데 그 초점이 있고요. 영아트 노이퀄런 센터는
제도권 교육 밖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그죠? 그러한 능력을 자발적으로 또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면 뭐 그림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드로잉이나 그림이나 또 조각이나 연극이나 춤이나 퍼포먼스나 글쓰기나 언어, 만화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또 만화, 글예술, 또 뭐 영화나 그래픽, 사진,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 결과물이 이 영아트 노이켈런에서 전시된다는 겁니다. 참 이런 그 기회를 준다는 게 이 학생들한테는, 다른 학생들한테는 우리처럼 뭐 학원을 다니고 배울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한테 그런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걸 학생들은 모르죠. 그럴 때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아트 노이켈런에서도 해마다 주제가 정해집니다. 테마가 주어지는데, 이 48시간 노이켈런의 테마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용으로 좀 맞춰서, 예를 들어서 주제가 2014년에는 너를 보여봐, 2015년에는 더 많이 보기, 2016년에는 여름뱅이의 천국, 2017년에는 빛, 뭐 희망 이런 거겠죠. 2018년에는 여행 중, 2019년에는 걸피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주고 해마다 평균 60개 정도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켈런에서 예전에 뭐 리틀리 학교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럴 때 이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재발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헌을 했고요. 현재 이 리틀리 학교는 더 이상 테러 학교로 이제 불리지 않습니다. 문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는 아니고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통합의 상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노이켈런 문화 네트워크는 이 문화예술 교육을 중요한 지역 과제로 이제는 여기고, 이 영아트 노이켈런은 지역 예술가들과 또 그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해서 유소년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또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사회 통합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엘리트나 특별한 계층, 강요층만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아닌, 어떻게 보면 풀뿌리 문화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여기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48시간 노이켈런을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한 점이 과연 무엇일까 잠깐 보면은, 이렇게 무모함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 48시간 노이켈런을 배경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버넌스 실험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서민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48시간 노이켈런은 독일 최초로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시민 영역 모두 통합해서 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그런 축제, 이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향식이 아니고 위에서 명령하면 그걸 아래 여기서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그런 하향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수평적인 관계, 그렇죠? 모두가 동등한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짧은 기간 안에, 그렇죠? 운영되는 그런 원리, 48시간 안에, 그죠? 그래서 전통과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혁신적인 사례를 보여준 됩니다. 하향식 기획이나 운영으로는 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한 거야말로 이 문화예술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운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23회까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이제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 48시간 노이켈런의 특이점은 언론이 만든 이 노이켈런에 대한 프레임, 어떤 고정관념이죠. 이런 프레임과 그것 때문에 작동되는 사회적 선입견, 여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저항심에서 생겨난 게 노이켈런 48시간 노이켈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켈런은 흔히 다른 지역 축제처럼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든지 뭔가를 기념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48시간 노이켈런은 노이켈런의 특별한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성을, 다른 지역과는 다른 다문화성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오히려 모색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삶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게 이 축제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 노이켈런이, 특히 북부 노이켈런이 더 이상 독일인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과 이주 배경을 지닌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8시간 노이켈런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다수 문화, 주도 문화로 통합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이걸 존중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 축제의 초점이. 이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다문화적인 지역의 특성을 자산으로 해서 이제 사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타문화와 타자에 대한 상호 이해의 어떤 지평을 넓힐 수 있었고, 결국에는 도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계화와 더불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컬리즘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지역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보여준 게 이 글로컬의 성공 모델입니다. 48시간 노이켈런은 지역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 안 하고 고유의 문화예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다. 우리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서 원래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버리면, 원래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성공이 아니고 실패하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오히려 자기들과는 다른 다양한 어떤 혹은 고유한 어떤 그런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화나 예술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이켈런도 어쨌든 그런 어떤 지역성을 살려서 성공한 축제인 48시간 노이켈런이 이 도시의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55분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는지 몰랐는데, 자, 오늘 텍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